커플과 함께하는 직속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백지원 리포터, 조아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백지원 리포터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직속 뉴스 뭔가요? 네, 띵동. 됐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학원비 먹튀 의혹입니다. 이달 초 창원의 대형 어학원 두 곳이 동시에 문을 닫고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알고 보니 두 학원은 같은 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폐업하기 직전까지도 학원비 선납 이벤트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위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지금 이 뉴스가 창원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떠들썩한 이슈라고 하던데 조아라 네. 변호사께서는 들어보셨죠? 네, 저도 뭐 사실 비슷한 나이대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이 얘기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학원 규모가 워낙 크기도 하고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폐업 소식이 들려오니까 당혹감을 못 감추고 이제 학부모님들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저같이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 학원 들어가는 게 스케줄을 다 짜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돌봄 공백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학원을 이제 옮겨야 되는데 스케줄도 다시 짜야 될 거고 예. 또 갑자기 많은 수의 학생들이 나왔는데 또 갑자기 어느 학원을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금전적 피해만 생각했는데 또 네네. 다른 피해도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대형 규모의 네. 학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데요? 실제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어학원 정원이 각각 400명씩 도합 8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지난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특히 초등학생 수강생 수가 가장 많았고요. 또 이 학원 위치가 창원시 성산구 상남초등학교와 사파초등학교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었고요. 또 의창구에서도 많이들 다니고 이 창원 시내 전역의 학생들이 많이들 다니고 있는데 이 두 곳 모두 지난 3일 갑자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전날까지도 멀쩡하게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특히 지난 8월부터는 2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원비 선납 이벤트까지 진행을 했는데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납 이벤트면은 미리 내면은 기존의 학원비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내도 네. 된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학원비가 한 달에 이제 30만 원 정도였는데 석 달치를 미리 내게 되면 10만 원을 할인해주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이것도 현금으로 내게 되면 5만 원을 할인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예. 게다가 지난달 말부터는 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예, 저희가 그 화면으로 이제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낸 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현재 법인 사업자에서 개인 사업자로 변경 중이기 때문에 9월 27일 밤 10시 이후 결제를 해야 하는 부모님께서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남겼고요. 지역 화폐 등의 이용도 불가하다면서 원장의 계좌번호를 남긴 그 메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현금 결제를 요청한 시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날짜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학원 내부적으로 부도가 결정된 시점이 지난달 25일, 9월 25일인데요. 그런데 학부모들에게 발송된 저 문자 메시지에는 9월 27일 이후 결제는 현금으로 해달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결정됐는데 네. 그 이후에 현금으로. 그러다가 또 10월 3일 외부에 폐업이 통보가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부도가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이 정확한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현금 선결제에 더 열을 올렸다는 그 정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 학원으로부터 이제 메시가 왔을 때 현금 결제를 어쨌든 유도하는 문자가 왔잖아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학원 끊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결제한 학부모들이 참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선입금된 피해 규모가 적게는 30여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예. 학원 측의 입장은 이런데요. 이 수강료 통장은 실질적으로 법인 관계자가 이제 관리를 했다면서 지난달 말에 학부모 7명이 학원장 계좌로 입금한 수강료 역시 모두 법인으로 이체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터넷상에서는 선입금 피해를 본 학부모 100여 명이 참여하는 이 단체 대화방이 개설돼 있고요. 일부 학부모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또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까지 네. 들어보면 이제 학원비 없고 티어인데 네네. 이 법에서는 어떤 혐의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수익 구조나 운영 방식을 지금 다 오픈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긴 합니다. 예. 근데 우선 내부적으로 폐업이 결정됐다고 하고 이제 향후에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불가능할 게 좀 드러난 상황에서 선납을 유도하고 학원비를 받았다 하면은 당연히 사기죄가 혐의가 검토가 될 것 사기 같고요. 혐의로, 예. 네네.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부채가 많았다 하거든요. 근데 학원생도 많고
있고 지금 학원도 운영이 문제가 없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좀 부채 관리가 안 됐다고 하는 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횡령이나 배임 이런 부분 문제되는 게 있지 않나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원칙의 입장을 정확하게 들은 것은 아닌데 선급금을 받아서 그 문자를 보낸 원장님의 의도가 우선 어느 정도 급한 상황을 해결하면 정상적인 좀 운영이 가능하다고 봐서 선납을 받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네네. 예, 예.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그런 정황이 있다 하면 지금 뭐 우리가 기망의 고의라고 하는데 예. 이제 속여서 돈을 편취하겠다는 의도, 그러니까 수업이 안 될 걸 알면서 속이겠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러나 저러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들이나 원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학원비 받은 것 이 부분은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이래나 저래나 돈을 네. 냈는데 교육을 추가로 못 받는 거고 그렇죠. 지역의 피트니스 클럽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환불받는 과정이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뉴스로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 환불 받는 과정 자체가 예. 뭐 전체적인 걸 보면 어렵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간명하거든요. 수업료 지불했고 이후에 수업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부당이득이 됐든 손해배상이 됐든 인정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도 처리됐고 향후에도 수업이 안 될 게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뭐 수강료 납부했다는 거, 그다음에 납부 확인을 받은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있으면은 지급 명령 신청해서 판결문 받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학원 측에서 돌려줄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원장이 돈이 없으면 그렇죠. 예. 돈이 없으면 판결문이 100개가 있든 200개가 있든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야.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헬스클럽 이런 데도 예. 판결문 받고도 뭐 재산 명시도 하고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신청도 하고 하지만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소를 또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형사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 뭐 학원 원장이나 책임자가 구속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도와줘서 돈을 일부 합의금으로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다행이고요. 예. 학원비 지금 상황에서는 자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가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학원에서 이제 자금이 아예 고갈된 상태인 것은 전혀 지금 학부모들이 바라지 네네. 않고 있고 그렇죠.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 학부모도 피해입니다만 지금 아이들도 역시나 네. 피해고요. 그리고 문제는 해당 어학원에 또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강사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충격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원어민 강사들, 이제 강사들 비롯해서 이제 차량 운행 기사 그리고 행정 직원까지 포함하면 두 어학원의 직원이 총 40여 명인데요. 예. 사실 뭐 몇 달 전부터 조짐이 좀 보였다고 합니다. 월급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가 지난 3일 갑자기 폐업이 통보가 됐고요. 수업 5분 전에 폐업 통보를 받은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뭐 월급은 물론이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요. 이 중 11명이 원어민 강사인데 이들은 피해 내용을 한국어로 이제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원어민 강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의 배성민 사무국장 얘기 들어보시죠. 강사별로 봤을 때는 1,000만 원 가량 임금체불이 좀 발생했고 오래 일한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더 커서 액수가 엄청 큰 상태입니다. 학원 대표 말만 좀 믿고 자기들 임금 체불까지 좀 감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막막하다라는 반응이 컸습니다. 저희가 집단적으로 임금 체불 및 4대 보험 횡령 고소장을 좀 노동청과 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희 목표는 해당 어학원 실질 소유자를 좀 찾아내는 것이고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학원 사업의 구조가 결국 이번 참사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어학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를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내년 임금 체불 문제와 노동자 고용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 인터뷰에서 실질 소유자, 실질적인 사용자, 아니 이게 뭔 얘기야? 그 원장 아니야?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어학원 모두 사실 전국 규모의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데요. 예. 이 창원점이 지점 형태로 운영이 됐던 거고요. 실제 경영권을 쥐고 있는 운영사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번 폐업 사태 역시 운영사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창원점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MBC 경남 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 원장이 10년 넘게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올해 초에 원장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예. 원장은
입장은 어떻게든 정상화 시켜보려고 했지만 법인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채무 규모를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이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논란의 어학원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치킨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다른 창원의 지점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지점은 괜찮을까 걱정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어학원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본회에도 꼭 창원뿐만 아니라 뭐 진주, 김해, 거제 등등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어학원 이름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다만 해당 법인 운영사에도 여러 업체가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이고, 봄전 그 운영 형식이 또 운영사 따로 있었다고 하면 각 지점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같은 지점이라고 해서 내부 부채나 자금 상황 똑같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창원점 부도가 되니 다른 지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이런 예. 문제는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 들으면서 얼마 전에 위메프도 그렇고 네네. 큐텐 사태 때 그때도 비슷했잖아. 할인 이벤트를 폐업 직전까지 했던 그렇죠. 그걸 네. 기억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대표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아,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왜 이렇게 뭔가 용인하는가, 오히려 막 방관을 그냥 보내는 신호를 지금 국민들에게 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좀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예. 네, 안 그래도 뭐 이번 달 10일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그다음에 예. 류하연 위메프 대표, 류강진 티몬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거든요. 이 피의자들은 판매자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임을 알면서도 사실 판매자들을 속이고 영업 지속해서 물품 정산 가로챘다 하는 혐의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게 됐고, 근데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보면은 지금 이 피의자들이 혐의에 대해서 다투고 있거든요. 전부 아니다. 그런 예. 고의가 없었다. 다투고 네네. 있다 보니까 그럼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걸 일단 첫 번째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전자상거래 사업의 성격을 고려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알려져 있고 주거가 일정할 거고 어디 뭐 도망갈 우려 없다. 이런 부분 고려됐을 거고요. 한 가지는 좀 방어권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구속을 시키지 않겠다 이런 부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참 아쉬운 게 그 방어권이 오히려 좀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행사가 되면 몰라도 네네. 예,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이쪽에 방어권을 행사 이걸 또 네. 인정을 하고 구속을 기각했다.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상황이고 이게 화가 날것 피해자가 같은데. 많고 예. 수사 규모도 크고요. 그다음에 피해 금액이 1조가 넘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물품 정산대금 미지급 건은 정산금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부 사정과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을 시켜놓고 내부 뭐 자료나 이런 부분들 증거 인멸 못하게 해놓고 예.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쉽기는 하죠. 예. 네. 사법부의 판단 때문에 또 비슷한 사건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우선은 우리 사회 신뢰 붕괴가 참 어디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됨과 동시에 피해자들 구제가 어떻게든 시급히 이루어져야겠죠. 네. 저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원 리포터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평등한 결혼입니다. 여기서 평등이란 남녀 평등, 부부 평등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차별 없는 결혼을 위해서 국내 동성부부 11쌍이 지난 11일 동성결혼 법제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현행법상으로 동성 결혼이 안 된다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민법상 금지하는 혼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8촌 이내 네. 결혼 근친혼 금지하고 있고요. 네. 중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혼 금지. 네, 결혼하고 또 하는 거. 아, 네, 그건 금지를 하고 있고요.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근데 해석상 헌법과 민법의 해석상 이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동성 결혼 신고를 하러 가면 저희 혼인 신고 하러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불수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소송에 나선 22명은 실질적으로 장기간 함께 살고 있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실혼 관계를 지내고 있는데 예.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불수리하니까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대규모 인원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현행 민법의 위법성 다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22명 그러니까 11쌍 대규모 소송은 처음인 것 같고 네. 10여 년 전에 이미 이런 일로
법원에 불복 신청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2014년에 뭐 좀 유명한 커플이긴 한데 예. 김조광수, 김승한 부부가 불복 신청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 재판부에서도 현행법상 통상적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는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각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동성 결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얼마나 달라질지 이번에 가늠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인정했다. 우리가 이걸 다룬 적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난 7월에 사실혼 동성 배우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예. 당시 김용민, 소성욱 부부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판결이 나고 2주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 씨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했고요. 지금까지 이 자격을 취득한 동성 부부는 4쌍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판결로 법원이 이제 우리나라의 동성혼을 인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질문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혼 관계로 같이 잘 지내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혼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왜 굳이 혼인신고까지 하려고 하냐. 네네. 이런 질문 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네.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법상 혼인신고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부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지위를 법상 보호받지 않습니까? 그런 보호 없이 지금 부부 형태로 살고 있는 분들은 단순 동거인으로만 사는 거지 법상 배우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배우자가 아픈 경우에도 지금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면은 상속을 받거나 그런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뭐 또 자녀를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인공수정이나 뭐 이런 부분 통해서. 근데 한 명의 호적에만 또 아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와 뭐 헤어지거나 뭐 또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아이에 대한 거취 문제 이런 부분들이 법상 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변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이런 사각지대가 있고 하지만 종교계 중심으로 거부감도 여전하기 때문에 동성혼 법제화 목표로 한 이번 소송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속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조 커플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